재판가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국회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의 권리보호 구제를 위해서 특별법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기자님들 아시다시피 이 가습기 메이트라는 문제된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한 시점이 1994년, 95년입니다. 따라서 이 특별법상 정해져 있는 소멸시효 20년으로는 초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권리 구제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소멸시효를 2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할 것인데요. 먼저 참석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에 아드님께서 사망하신 허정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분의 동생이죠. 이창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의 대표이신 강찬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기자회견 문 낭독에 앞서서 우선 허정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찬호 대표님과 제가 기자회견문을 나눠 읽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정자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4년 주식회사 유공은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처음으로 CMRT, MRT 성분의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저는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하다 딸을 잃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입니다. 가습기에 균이 자라는 것을 막아준다는 광고를 보고 살균제를 사용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건강했던 아이가 감기 증세를 보이더니 태어난 지 50일 만에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방이 건조하다 보니 매일같이 가습기를 틀었던 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뒤늦게 정부와 국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 규제를 위해 국정조사를 하고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저희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특별법이 정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20년이어서 딸 아이를 22년 전에 잃은 저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마음을 풀 데가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초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해 이 법을 고치는데 앞장서주는 분들을 만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저희 같은 사람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까 모두의 아드님이라고 얘기했는데 따님이었습니다. 큰 실수를 한 것 같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피해자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이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강찬호 대표님과 제가 기자회견문을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읽기 전에요. 짧게 한 말씀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 강찬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은 올해 노력 끝에 올해 1월 제정되었습니다.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 중에는 이 법에 대해서 반쪽짜리 법이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국가적 재난 참사에 준하는 피해를 야기하고도 형사상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정도가 턱없이 낮기 때문입니다. 선진국과 같이 징벌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위헌 소지로 인해 징벌죄를 구제법에 담지 못했습니다. 정부 책임을 묻는 조항도 빠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비한 점들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문제도 그중 한 가지입니다. 박지민 의원님이 지난해 세월호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법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국회가 조속하게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멸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해서 한 명의 피해자도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오늘 개정안 발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개정에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그야말로 대형 참사입니다. 2017년 6월 23일 기준 총 5,640명이 정부기관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등의 피해를 신고했고 그중 사망자는 1,203명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렴 사망자가 2만여 명에 가깝다는 연구 결과와 우리 국민 20%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추정치 등을 더하면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최초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자 발생 시점이 2002년이라고 파악했습니다. 1995년도에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진 것은 올해 3월로 비교적 최근입니다. 현재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중 1995년부터 2001년 사이에 사망했다고 신고된 피해자는 47명이고 이 중 2명은 1995년에 사망했습니다. 이 숫자 역시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 가능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올해 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8월 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초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 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5년, 피해 발생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1994년에서 1997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시행 예정인 법률에 의하더라도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명의 피해자도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1994년부터 국내에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됐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손해 및 배상 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5년, 피해 발생일로부터 25년으로 정해서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초기 피해자들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정부의 부실한 화학물질 제품 안전관리 대책과 소비자의 안전을 중시하지 않은 기업의 욕심이 빚어낸 대규모 사건입니다. 너무도 늦었지만 특별법 개정안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고 아픔을 치유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7년 6월 2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